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종가 베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종가 베팅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갭을 뜨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종가 베팅 이후에 갭이 안 뜨는 게 더 좋다. 기타 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죠. 그럼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종가 베팅은 왜 할까요? 우리가 이 이유가 명확해져야 종가 베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종가 베팅이란 것은 그래요. 종가 베팅은 가장 확실하게 높은 확률의 상승 베팅할 수 있는 베팅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장중의 분봉상의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시나요? 저는 그 장중 흐름에 대해서 잘 믿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잘 가다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음봉을 뽑아내서 손절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그랬냐는 듯 긴 양봉으로 하락분을 메워서 사람 멘탈 날려버리고,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솔직히 장중의 분봉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믿질 않아요. 얘가 이런 분봉 흐름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몇 분 동안 또는 몇 시간 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 베팅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일단 종가라는 개념이 당일날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합의를 해서 당일 이 종목의 적절한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 집단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도출해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종가까지 보고 베팅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되고요. 때로는 이제 이럴 때가 있죠. 종가가 이루어지기 몇 분 또는 몇십 분 전에 이건 내 경험상 지금이 종가보다 더 쌀 것이다 라는 일련의 예측이 들어가면 그때 일부 비중을 먼저 실어가지고 매수를 하고 종가가 제 예측대로 맞아 들어가면 종가에 더 비중을 태우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무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종가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 종가까지 우리가 다 보고 사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들 쓰는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 여부라든지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테마의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히 확인하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비중을 종가에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날 대응이 쉬워진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반면 단점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시장이 다음날 개파락을 하거나 하면 이제 대응이 좀 귀찮아지죠. 두 번째로 종목이 개별 악재로 인해서 다음날 개파락을 하게 되면 좀 짜증나죠. 이 두 가지가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비중이란 것을 계산하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문제예요. 비중을 몰빵을 치지 않으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개파락을 맞더라도 메이크업을 해서 다시 수익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이상한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상한 종목이란 뭐냐? 먼저 수급이 일단 충분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 홀로 관점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죠. 일단 수급이란 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변동성이란 게 생겨요. 그 변동성이란 건 아래 그리고 위로 등락이 파닥파닥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파닥파닥거리는 그 파도 속에서 충분히 비중 컨트롤만 된다면 수익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급이 몰려 들어온 종목을 하는 게 좋다. 그래, 이건 알겠어. 그럼 수급이 들어온 건 어떻게 하는데? 이제 시장 내에 어떤 종목군, 그리고 어떤 테마군에 우리가 힘이 쏠리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 장중에 안 그래도 바쁜데. 근데 진짜 이제 장중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냥 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장중에 어느 테마군이 함께 큰 상승을 이루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기록도 해보고 머리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보세요. 한 테마에 여러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수록 더 힘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테마는 더 신선도가 높을수록 더 좋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월 16일에 종가 베팅으로 잡아 들어간 종목이 기산텔레콤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러 테마군들이 함께 올라갔어요. 대표적으로 함께 올라간 테마가 이제 원전 테마였는데 한신기계랑 이제 에너토크가 함께 움직였고요. 이제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엔 벳셀이라는 종목과 함께 드론 테마로 움직였죠.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좀만 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원전 테마 이제 어때요? 움직인 지 꽤 됐죠. 신선도가 좀 떨어져요. 자, 그럼 반대로 드론 테마는 어떤가요? 솔직히 원전보다 신선하잖아요. 자, 게다가 벳셀이라는 종목은 당일에 이미 상한가를 말아놓은 상태였어요. 종가가 되기 전에. 그럼 기산텔레콤이 2등주라는 소린데 상한가를 말아놓았고 상장량도 벳셀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내일 벳셀이 상한가 다음 날에 좀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2등주인 기산텔레콤도 한 차례 더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가면 한신기계나 에너토크 쪽보다는 기산 쪽이 더 베팅하기 좋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기산텔레콤 시총을 한번 봐야죠.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캡이에요. 이러면 변동성이 엄청 심하거든요. 분봉상 이걸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확 꽂았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면 종가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니까 종가까지 최종 물량은 종가에 싣고 다음날 슈팅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일련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갈 수 있다면요. 종가 베팅이 정말 괜찮은 매매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지 않은 종가 베팅은 지양을 하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캔들이 22평상에서 이런 양봉 캔들이 예쁘게 나왔다. 이런 다음에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 막 이런 거 보고 자기만의 그런 어떠한 너무 남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기준들로서 종가 베팅을 하는 거는 손익비가 안 맞아요.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털리는 날이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장중 매매가 좀 어려우시거나 장중 흐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종가 베팅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수급과 테마, 그리고 시장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신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통계를 내보시면서 도전을 해보실 만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이제 성투하시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